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KT의 AI 빅데이터 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최준기라고 합니다. 우선 학회 개최하고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생성형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서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을 좀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산업계에서 원하는 거는 아마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같은 거를 써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달라라는 거고,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근본적으로 비용을 좀 절감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매출을 내는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아니면은 사실 기업체에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새로운 매출을 내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중요했었던 제 경험, 그리고 저희 KT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생성형 AI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다음에 이게 생성형 AI와 빅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관련이 될 것 같은지, 그거에 대해서 물론 제가 정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KT하고 저희 경험을 좀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빅데이터 얘기부터 조금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하면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학술적인 의미, 그다음에 경제적인 의미, 그다음에 그 가치 등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기업체에서 그리고 산업체에서 빅데이터가 의미를 가질 때 여러 가지 정의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세상을 복제해서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이다 라는 정의를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내가 가진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프리딕션도 하고, 혹은 좀 클러스터링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의사 판단을 도울 수 있어야만 하는데, 그럴 때는 내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럼 피지컬 월드에 내가 전부 다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복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중요한 키가 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끄집어내는 게 빅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원천을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마케팅, 행정, 의료, 보안 등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사실 빅데이터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우리나라 산업체에서 그럴 일이야? 라고 하고 있고, 이 그림 자체는 사실은 나온 지 벌써 10년도 더 된 그림입니다.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수집을 해서 저장을 하고 전처리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해서 적용을 한다, 저 쉬운 것들이 사실상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 많은 기업에 잘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데이터가 없거나, 아니면 처리가 안 되거나, 분석이 안 되고 모델을 못 만들거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델까지 만들어 봤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 여기 계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보셨을 것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드리븐 기업의 경우, 온라인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숙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온라인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은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 제조 같은 기업은 사실은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 거는 최고 경영자까지는 알고는 계시지만, 사실상 밑에서 그거 같이 못 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사실은 회사에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진짜 중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거를 잘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근데 눈 돌려서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그 기업에서만 나올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데,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에 LLM, 제너레이티브 AI를 얘기를 할 때 똑같은 얘기를 드릴 건데, 그 기업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고, 이거는 제너레이티브 AI 시대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KT에서 나오는 데이터 중에 KT가 공을 들여서 잘 저장을 하고 체계를 만든 데이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거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KT에서 어떤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KT는 기본적으로 통신사죠. 그래서 통신사에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들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바일 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 통계 정보를 뽑으면, 모바일 로그라는 거는 결국에 모바일로 어떤 앱을 접속하거나 웹사이트를 접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고객분들의 모바일 비헤이비어가 나오게 되고, 모바일 비헤이비어는 결론적으로 관심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IPTV에서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느냐도, 이게 IPTV 비헤이비어는 결국에 관심사 정보가 되는 것이고, 관심사 정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구매, 그다음에 어떤 콘텐츠 소비 등에 대한 어떤 단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약 5,800만 중복 포함해서 가입자로부터 좀 받아내고 있고, 모바일 로그만 하더라도 1,000억 건이 넘으며, 그다음에 IPTV 로그만 하더라도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것이 14억 건 정도, 기본적인 재핑은 뺀다 하더라도 14억 건 정도 됩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 KT는 이거를 그 데이터를 구성을 할 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사실은 굳이 저희 KT에서 만들거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을 두 가지로 삼았던 것은 사람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데이터, 그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하나는 커스터머 유니버스라고 하고 하나는 지오 유니버스라고 해서 구분을 좀 하고 있는데, 각각의 커스터머 유니버스는 마케팅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오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이동과 정책과 그다음에 어떤 이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몇 가지 BM에 좀 확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죄송합니다. 먼저 커스터머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비헤이비어하고 그다음에 시간 같은 걸 좀 둬서 가구 정보랑 이동 패턴 관심사들을 저희가 마이크로 세그먼트로 좀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이, 익명의 고객이 있을 때 이분이 사는 주거 형태는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지를 어느 정도 디텍트해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과, 그다음에 그 일과라는 것은 결국에 경제 활동을 할 때의 스테이터스, 그다음에 여가를 누릴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퇴근하고 나서 어떤 여가 생활을 누리는지 그걸 갖다가 좀 확인할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마이크로 세그먼트로 좀 만들게 되면 무엇이 되게 되냐면은, 저희가 그 고객을 통계 정보로 분류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식 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객군을 뽑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럭셔리한 물건을 좀 관심 있는 고객들이 있으면 그분들께는 럭셔리한 물건들을 갖다가 오퍼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편의점이나 배달도 굉장히 큰 시장이 좀 됐는데, 배달 음식이라든지 편의점을 갖다가 저도 많이 쓰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패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배달이라든지 편의점을 많이 사용하는 고객분들에게는 어떤 마케팅을 해줘야 되는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아 보육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금쪽이 이런 예능이 만들어지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그 아이를 기르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교육에다가 쓰는 돈 자체는 세그먼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해보면은 그 교육을 위해서는, 특히나 우리나라 교육은 없는 시장도 만들어진 시장이 아마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오퍼링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이 기본적인 세그먼트에다가 타사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한다면 다른 종류의 마케팅 활동이나 아니면 상품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동안의 통신 데이터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저희 자체로 쓰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고, 제3자 제공 동의라든지 마케팅 활용 동의 등을 통해서 그리고 가명 결합 등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정부가 만들어준 합법적인 데이터 활용 책들이 좀 있습니다. 100%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충분히 좀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KT 입장에서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저런 데이터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걸 잘 보다 보면은 결국에 사업장 DB라든지 주거 형태 DB까지도 정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구나 사업장에 내가 어떤 제품을 오퍼링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런 활동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통신사에서 그 걸어댈 수 있는 데이터의 한 축으로 유동인구 데이터라는 게 있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동인구는 그 기본적으로 그 기지국에서 잡히는 그 인구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실제로 살고 있는 거를 상주 인구라고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관광 목적이다 그러면 저희가 발라낼 수가 있는데 관광 인구를 좀 만들어낼 수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자체장님들의 많은 관심사 중에 하나가 관광 수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만들어서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출발 도착지를 갖다가 검색을 한다든지 경유지를 분석을 한다든지 경유지가 어떤 그 군지 패턴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고 저희가 서울시랑 그 생활 인구라는 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생활 인구를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의 실제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보다 200만이 더 많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그 살고 있는 기준으로 보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생각하셨을 때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울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랑 생활인구를 만들었었고 이런 거를 좀 측정을 해보니까 만약에 어떤 지역이 생활인구가 주민등록 거주지보다 더 많아 그러면은 거주 인구보다도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춰야 되고 그보다 좀 적다. 실제로는 여기서 사는 사람은 많지만 생활인구 전체가 좀 적어.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정책을 만들고 사회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지를 지자체 입장에서는 되게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지오 유니버스하고 커스터머 유니버스는 통신사에서만 나올 수 있는 특정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잘 가공을 해서 어떠한 그 비즈니스를 만들거나 내부 사업을 좀 바꾸는 것이 좀 핵심이겠고요. 여기는 아마 주로 솔루션 업체에서 많이 좀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솔루션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기존의 레가시 사업을 할 때는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 가치를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 진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무슨 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AICC라든지 KD라든지 이런 신규 커머스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을 때 데이터 기반으로 그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더 줄 수 있는지 그걸 꼼꼼하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기업은 이미 모든 의사결정이 데이터 드리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온라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쓰는데 원래 처음서부터 그걸 쭉 써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세요. 근데 저희 같이 레가시 기업이다 그러면은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십니다. 그 전에 감각과 감으로 여태까지 사실은 의사결정을 많이 해왔었는데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 그 다음에 A/B 테스트로 모든 프로세스를 바꾸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산업체 입장에서는 약간 도전이에요. 내가 왜냐면은 A/B 테스트를 하려면은 일정 부분 매출이라든지 비용은 증가되고 매출은 잠깐 떨어지는 구간을 좀 버텨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되려면 내가 데이터 드리븐으로 비즈니스를 바꿔야겠다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최고 경영자에서부터 말단 직원까지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 데이터 플랫폼이랑 인프라가 사실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인구라든지 그 유동인구 데이터 같은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KT만 하더라도 사실은 실시간 유동인구 데이터는 올해 만들었어요. 작년서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5분 단위로 이제 접속을 해낼 수 있게 됐는데 이런 거는 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실시간 인구에 대한 필요성이 좀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인프라와 효율적인 플랫폼을 갖추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그림이죠. 어떤 선순환을 둬야 되고 데이터가 라이프 사이클을 갖추는 것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는데 사실 기업체 많은 분들은 이 그림은 봤으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알기가 어려워요. 해보면 사실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모은 데이터에서 어떤 분석을 해서 의미를 한번 찾죠. 이 매장에 예를 들어서 유통업체 중에 어떤 특정 매장에는 이 매장에는 20대, 30대 직원, 20대, 30대 고객들이 많이 와. 그리고 저쪽 매장에는 40, 50대 고객들이 많이 와.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러면 내가 MD를 바꾸고 VMD를 바꾸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진짜 데이터가 효과적이 되려면 나중에 이 적용돼 가지고 분석되는 게 꼭 사이클을 돌아야 됩니다. 플로우를 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플로우를 돌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예측 모델이 됐건 아니면은 분석 모델이 됐건 분석 모델이 전혀 동작을 안 합니다. 제가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하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고객사에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시면 돼요라고 끝나면 사실 프로젝트는 거기서 끝나지만 그 다음에 그 기업에서는 절대로 그 동작을 안 한다. 실제로 내가 그 어떤 AI 모델이든 예측 모델이든 아니면 클러스터 모델이든 그 사이트와 그 사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플로우를 돌지 않으면 간단한 머신러닝은 절대로 워킹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깨져려 가려고 하죠. 간단한 머신러닝은 그 사이트의 데이터로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런 플로우를 계속 갖춰 나가야 되는데 제너레이티브는 조금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요거를 갖추지 않으면 사실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성공을 해서 내가 그 회사를 진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줬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솔루션 쪽에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플로우를 6개월 이상 돌려내지 않으면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이제 지금서부터 AI 얘기를 좀 차분히 좀 해보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를 얘기를 쭉 말씀드리고 뒷부분에 좀 만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머신러닝 수많은 기법들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써서 할 수 있었던 AI 테크닉들을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음성 인식을 좀 하고 영상 인식 같은 것도 좀 했었었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의 AI 알고리즘들은 사이트를 바꿀 때마다 학습 데이터를 좀 더 넣어줘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도메인이 좀 더 들어가고 당연히 레이블링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작년에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AI 학습 데이터를 보면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그 종류가 잘 나눠져 있고 그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이트에 맞는 데이터를 새로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레이블링을 좀 해줬어야만 했는데 이런기 때문에 사실은 레이블링이랑 데이터 구축에 좀 돈이 좀 들어갔었고 신조어를 계속 튜닝을 해줘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기가진이를 좀 했었었는데 기가진이에서 음성인식 같은 거를 할 경우에 기가진이가 그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새로운 음악 레이블이 나오거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런 거를 바로바로 신조어 사전에 좀 그 꽂아주는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어느 시간이 좀 지나면 레이블링 좀 더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의 방법은 레이블링이 분명히 좀 필요했었다. 근데 라지 AI 시대가 되면서 좀 바뀌었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혹시 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VOC를 분석을 해서 이게 그 매핑을 해주는 그런 모델을 만든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 TV가 안 나와요, 텔레비전 안 켜져요, 그다음에 인터넷이 이상해요. 그러면 TV 고장 신고, 인터넷 고장 신고 하는데 TV가 이상해요라고 레이블링이 좀 안 매겨져 있는 게 있고 텍스트 애널라이저가 그걸 갖다가 좀 잘 분석을 못하면 이게 오류로 빠져버리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무슨 인공지능이냐, 레이블링 다 해줘야 되네, 뭐 사람도 이거보다 낫겠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인공지능을 사람의 그 나이별로 좀 그 비교를 하는 거가 요즘에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라지는 유치원생이 아니라 중학생 정도 됐다라고 생각해서 중학생한테 야 TV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들어오면 TV 고장 신고로 매핑을 해. 그렇게 하면 TV가 이상해도 TV 고장 신고로 좀 매핑을 잘 하죠. 그래서 그 기존에 있었던 AI 모델은 약간 유치원생이라면 라지 AI 모델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아니면 성인처럼 돼서 이제 가서 들으시고 TV 이상하다는 얘기 들리면 TV 고장 신고라고 매핑하세요. 그러면 사실은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듣고 궁금한 거 한두 번 물어보면 되게 잘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라지 AI가 이게 너무나도 잘 아시는 논문이죠. 스케일링 로 포 뉴럴 랭귀지 모델 이것이 결국에는 때려 넣으면 성능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뉴럴 네트워크를 크게 만들고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성능은 지속적으로 좋아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스케일링 로우가 이제 먹혀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성능이 올라가는 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만 있다면 라지 모델을 키워라
라는 세상으로 바뀌어서 그 전에 있었었던 그 인공지능 개발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호라락 무너지게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GPT가 처음 나왔을 때 3, 4년 전만 하더라도 저랑 그 인공지능을 전공하신 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었냐면 약간 너무 과하지 않아? 그 모델 수를 그렇게 뭐 1000억 개, 뭐 200빌리언, 300빌리언 그렇게 끝까지 올릴 일이야? 약간 조금 괴기한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아마 스몰 LLM, 말이 좀 이상한데 스몰 라지라니 좀 이상하긴 한데 13빌리언이나 7빌리언짜리 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해보면 되는 것도 있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한계가 좀 분명하고 큰 모델은 작은 모델이 갖지 못하는 파워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학술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그런 뭔가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아마 모든 것들이 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누구나 이런 컴퓨팅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새벽에 혹시 그 오픈 AI 데브 행사를 보신 분이 계시긴 모르겠지만 그들도 엄청난 GPU 자원을 가지고 GPT-4를 만든다든지 GPT-S를 만든다든지 이러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약간 돈과 시간과 컴퓨팅 파워의 게임으로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 결과 라지 AI를 부유한 기업과 안 한 기업의 어프로치 차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해보면 라지 AI 이전에는 저희 KT에서 제가 어떤 물건을 납품할 때에도 사이트마다 좀 다르게 모델을 좀 가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좀 있었었는데 앞으로는 라지 모델 하나 가지고 데이터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능을 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번역을 하거나 분류를 하거나 요약을 할 때에도 사실 과거에는 각각의 데이터, 각각의 사이트에서 좀 다르게 만들어 주었지만 모델 하나 가지고 적어도 랭귀지에 관련된 것 하나는 다 때려놓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시대가 되기는 했다. 요약을 하건 생성을 하건 아니면은 기존에 버트를 써가지고 그 디코딩을 해서 내가 의미 분류를 하던 이것에서 한 올마이티한 모델이 모든 성능을 압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 뭐 형태소 분석기 뒷단에다가 200빌리언짜리 모델을 넣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모델을 경량화하거나 근본적으로 동일한 모델을 쓰더라도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즉 초거대 모델이라는 건 결국에 하나의 모델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에서 굉장히 빠른 성능을 낼 수 있고 그리고 희망적인 게 뭐냐면 과거에는 그 사이트마다 도메인마다 그걸 학습시켜줘야 되는 데이터가 되게 많았었어요. 즉 음성인식기 예를 들자면 내가 핸드폰용 음성인식기를 만든 다음에 전화기용 음성인식기를 만들려면은 꽤 많은 시간의 데이터를 좀 많이 넣어줬어야 했고 NLP의 경우에도 많은 수의 그 턴테이킹 데이터가 들어갔었어야만 했는데 라지 모델은 그보다 굉장히 적은 숫자 뭐 여러분들 여기 많이 보셨죠? 프롬프트 러닝만 해주더라도 굉장히 성능이 확 좋아지는 걸 보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파인튜닝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훨씬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PLM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은 수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경쟁은 뭐 잠깐 지금 미국에 미국 기업들을 쫙 돌아봤더니 라마를 가지고 웬만한 기업들은 라마 13B, 70B를 다 다운로드해서 AWS에다 올려가지고 자기 데이터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커스터머 유니버스든 지오 유니버스든 그런 걸 넣어서 파인튜닝이 되는지를 다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원하는 것에 한 70점 정도 되는 숫자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픈AI 성적을 못 넘고 있죠. 그래서 라지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멀티턴 QA라든지 문서를 작성하고 요약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것까지 이런 모든 일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 내 데이터를 넣는 것만으로도 조금 그 특화된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 정도까지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업무 생산성을 향상을 시킨다든지 업무 생산성은 노코드 기반으로 우리 뒤에 이제 배영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노코드 기반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챗봇이나 보이스봇을 넣어서 사람이 응대를 해서 고객 경험을 주었었는데 챗GPT라든지 GPT를 써서 고객 경험을 바꾸고
그다음에 정 안 되는 거는 사람 상담사한테 돌린다든지 그런 것이 될 것이고, 영어회화를 한다든지 저서 출판을 한다든지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혁신되는 것까지도 지금 만들고 있다. 지금 수준에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시는 것처럼 그 드래곤이라고 혹시 써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뭐냐면은 그 사자 맞죠? 사자를 얼굴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사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없었던 데이터도 만들어주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예를 들어서 반바지를 입은 모델의 사진이다 그러면 이렇게 쭉 끌어내리면 긴 바지로 바뀌어요. 그런 것처럼 뭐 아니 저런 것까지 될 일이야? 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좀 보이고 있다. 제가 이거를 별도의 장표로 보여드리는 거는 아직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아이폰이 처음 나오고, 기억하시겠지만 아이폰 처음 나오고 모바일폰 나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하고 먹을 거는 인터넷으로 안 살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 옷하고 먹을 것 때문에 인터넷 쇼핑하고 모바일 쇼핑하시죠. 그런 것처럼 진짜 배기의 그 비즈니스 혁신은 아직 안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좀 더 혁신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콘텐츠 생성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어마어마한 수익원을 내는 플레이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LLM은 기술적으로 넘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챗GPT가 끝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강화학습을 집어넣기 때문인데,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넘어서 그 다음에 MTFT를 넘어선 MTFT까지 간 게 사실은 챗GPT였고, RL 하고 나면 이제 뭐 GPT-4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될 텐데, 사실은 그 MTFT를 갖다가 그 오픈 AI에서 돈을 때려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 그걸 써봤을 때 야 이거 어마어마한데 그런 성능을 좀 내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MTFT를 하고 RL을 엄청나게 넣은 다음에 모든 결과에 대해서 답을 잘 하고 나서 아 이게 AGI로 갈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지금 그 투자를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것도 개발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어떤 것들이 남아있냐면 경량화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200빌리언짜리 모델을 갖다가 여기 있는 기업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쓰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경량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할루시네이션 같은 거 극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문제 풀 수 있는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테크닉을 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뭐 할루시네이션이 오류라고 좀 마치 인정이 좀 되어서 오류를 줄이는 거가 이제 LLM의 성능처럼 얘기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사실 LLM 잘 아시는 분들 할루시네이션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콘텐츠 제너레이션은 할루시네이션을 쓴 겁니다. 왜냐면 의도치 않았던 그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을 좀 썼다라고 볼 수 있겠고, GPT 계열에서 현재 지금 15에서 20%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줄이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검색기랑 결합을 해서 할루시네이션의 문제를 극복을 하고, 그 아까 전에 나왔던 신조어라든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많이 하는 것들이 레그라는 논문들 많이 보셨을 텐데, 레그라는 기술을 써서 좀 하고 있고, 딥마인드의 스페로 뭐 이런 것들도 계속 검색기랑 붙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웹데이터를 크롤링 한다 하더라도 거짓말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 KT만 하더라도 지금 B2B 항으로 저런 그 레그 그 스트럭처를 갖다 좀 가지고 있어서 쿼리를 어널라이즈하고 내가 맞는 패세지를 만들어 가지고 올려주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거를 그 금융소득의 범위를 간략히 알려줘라고 했었을 때 내가 원하는 데이터셋에서만 그 결과 답변을 줘야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런 거는 레그를 쓰든지 아니면 검색기랑 붙여서 쓰는 그런 기술이 꼭 필요하고, 즉 무슨 얘기냐, 내 데이터의 범위 내에서 LLM이 동작해 주길 바래 라는 것이 있었을 때 이게 기술적으로 완전히 풀린 일은 아닙니다. 어저께 발표된 GPT-S도 써봐야는 하겠지만 페르소나라든지 올린 다큐멘트 내에서 얼마만큼 답변하느냐는 아직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36개월 아기의 IQ에 가장 많이 주는 요인은 뭐 그냥 했을 때는 언어 자극이에요라고 하지만 뭐 틀린 답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양육 환경이에요라는 답을 주기 위해서는 그거에 맞는 그 검색기하고 그 검색기에서 오그멘트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답을 주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잘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B2B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돈을 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아마 게임 오브 스론의 저자인 R.R. 마틴이라는 분인 것 같은데 오픈AI를 고발했죠. 내 데이터를 가지고 니네들이 이 인공지능을 만들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저작권을 내라. 이 저작권 이슈가 굉장히 많이 이제 불거지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는 장표 만들기도 쉬워졌어요. 없을 것 같은 그림은 달리한테 그려달라고 그러면 되죠. 이거는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정보 가치에 대한 앞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인정이 있을 것이다. 오픈 AI가 모든 걸 다 가져가서 거기서 서비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앞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나만의 LLM을 만들어서 내가 기업이든 개인이든 기관이든 그 정보를 LLM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LLM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 가치를 레비뉴를 쉐어를 받는 그런 모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과거의 검색 엔진은 그 검색 엔진에다가 내 페이지를 가져가라고 한 거죠. 로봇.텍스트를 붙이지만 않으면 긁어가서 내 거를 보여줘라고 했지만 앞으로는 긁어가지 말고 나한테 그냥 물어봐. 그럼 내 LLM이 대답을 해줄 거야.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페더레이션 러닝에 대해서 공부하는 파트도 있고 저도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그 IPR을 보존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때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사실은 윤리적으로 안전한 대답이 나가는지를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오픈 AI도 엔스로픽도 이 안전한 LLM을 만들기 위해서 그 팩트를 체크하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KT 내부에서도 테니스를 치고 왔는데 기분이 좋아라고 했을 때 동양인이시니까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 나오면 곤란하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응답이 적절한지 진실한지 무해한지 이런 기술도 계속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T 같은 경우에는 GPT를 갖다가 오픈AI처럼 다 만들고 있는데 그런 어프로치를 취하지는 않고 사실 저희는 에코를 만들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BI 매트릭스에 노코드랑 개발을 해서 그냥 노코드 솔루션은 저희가 기본적인 PLM을 드리면 그거 가지고 만들어낸다든지 그리고 콴다에게는 그냥 PLM을 드리면 알아서 매스 GPT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에코를 만들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잘 되면 과거와는 좀 많은 것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ARCC가 있는데 ARC 프로젝트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챗봇 만들어 보신 분? 챗봇은 많이 만들어 보셨죠? 챗봇 만들려면 그 비즈니스 로직을 그 봇 빌더를 가지고 룰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그 GPT를 섞어서 넣는다면 룰 없이 태스크 오리엔 목적만 주는 것만으로도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 봇 시나리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25년에는 봇 빌더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할 필요 없이 적어도 그냥 식당이라면 식당의 메뉴를 찍어서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지가 알아서 메뉴 주문받고 예약받고 그 정도 하는 봇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로도 저희가 이제 사업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소버린 AI처럼 그러니까 내 GPT를 꼭 써야 되는 그 나라들은 아닌 나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정보를 갖다가 각국에 있는 정보를 오픈AI한테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로도 저희가 나갈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안 믿으실 것 같아서 7빌리언은 저희가 공개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써보시고 특정한 데이터 솔루션을 가진 기업이라면 7빌리언 말고 좀 더 큰 모델로 협력을 좀 해보겠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좀 주십시오. 저희가 7빌리언 모델 지금 올라갔던 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 버전 업그레이드해서 공개를 좀 하고 좀 편하게 R&D는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생각입니다. 믿음KT.com에 들어오셔서 저희 거 한번 봐주시고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빅데이터가 LLM으로 전환되어서 저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LLM을 가지고
그 대가를 지식 서비스를 받는 것,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전부 다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잘 같이 대응을 해보고 그다음에 오픈 AI 거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나만의 LLM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오픈 AI한테서 정산을 받고 싶어. 라는 기업이 있다면 그런 쪽도 분명히 시장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